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농담하고 할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자,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죠. 예,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 자, 미국의 반도체법. 제가 제일 먼저 요거 초안이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렸는데, 미 반도체법이 긴급 가결, 그냥 가결이 아니라 긴급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착공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70조 원 지원에 4년간 25%의 세액 공제 혜택이 물론 삼성전자만 받는 건 아닙니다. 삼성, TSMC, 인텔 이쪽 수혜기업으로 급부상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긴급 초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초안에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신설 금지 조항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법안 통과에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포함이 됐는데 이미 여러분 로이터 통신의 뉴스 제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 우려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미 연방 상원 의원의 절차적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로 지연된 이 삼성전자의 미 반도체 2공장 착공이 더 늦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M&A 발표가 아마도 미국에서 열리는 반도체 제2공장 착공식 즈음해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그때 바이든도 오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기 때문에 그때 하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반도체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64대 34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혁신 및 경쟁법, 이게 참 번역을 하기가 이렇게 하여튼 미국 혁신 및 경쟁법과 그 다음에 미국 경쟁법, 여기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요 부분을 처리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번에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인텔이 웨이퍼 공장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에 공장을 좀 더 짓게 해달라, 이걸 로비를 많이 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보니까 이 법안이 지금 중국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한 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 28나노미터 이하 칩을 생산할 수 없으면, 이게 지금 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텔에서 그만큼 로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번 법안 통과 안에 초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운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 파운드리의 경우에 28나노미터 이하 칩을 생산할 수 없으며, 메모리 반도체 등은 우리 삼성전자 영향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 등은 미 상무부 장관이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이 법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법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 인텔이겠죠.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하지도 못하는데 28나노미터 이하의 생산 칩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등도 미 상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조항을 합의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지금 치포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법안이 이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 이런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키로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미치는 가장 큰 어떤 이 화살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이 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달에 테일러시의 제2공장에 총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그 공장 설립 부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이게 172만 평 정도입니다. 172만 평. 172만 평. 이 공장은 오는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자, 2024년 하반기면 지금 2022년 벌써 하반기이기 때문에 2년 후면 삼성전자에서 테일러시에서 반도체 제2공장이 가동이 된다라는 거. 여기에는 5G, 5세대 이동통신, 그 다음에 HPC, 고성능 컴퓨팅, 그 다음 AI,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2년 후면 여기에서도 많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에 계속 그 공급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죠. 자, 중국은 이제 맛이 갔고 이거 얼마나 따뜻한 소식입니까? 자,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라고 알고 있어요. 오하이오주에 있거든요. 여기는 한 26조 원 규모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을 지금 각각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지원법은 작년 6월에 최초로 이제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중심을 대가지고 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이 안에 아예 중국까지 그냥 싹, 원래 중국은 초안에 이게 없었던 내용인데 중국까지 완전히 넣어가지고 완전히 저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메모리 반도체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TSMC와 함께 빅2, 파운드리에서 저 인텔도 있구나. 하여튼 인텔은 못 따라올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법안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 물론 올 하반기에는 상승,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또 부침도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날아간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